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네요.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가짜 보수 정치 세력 이 병양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린 시작이라고. 아니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죠. 언제요?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니 저는 또 알았습니까? 알지 못한 몰랐습니다. 사실입니다. 계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쩌다 들어왔다 하는데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감옥 들어왔어요. 홍준표 보세요.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죽음이라고 제가 구속했는데 주도권을 하고 그걸 부정하는 겁니까? 아, 주도권.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예, 뭐 찬양, 고무, 뭐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 여름에 청와대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송영건 그 기무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기무사령관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앞장을 서라 이래 요청한 일 없습니까? 글쎄요, 무슨 기무사가 할 일이겠습니까? 송 전 기무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국보법이 우리나라를 위해 적절치 않다고 했고 문 수석이 자리가 끝날 때 총대를 좀 매달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청한 일이 없습니까? 열린 우리당이 국회에 폐지 법안을 제출했죠.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거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막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현물하고 넘어간 게 통일부 자료를 보면 한 44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 금액은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죠. 그래 안 그런 주죠. 팩트 확인해 보세요. 아니 그래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이 다 해기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예. 그렇게 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 평화 정책을 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그 눈치 보면서 구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깡패도 아니고 맨날 그 상남이나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그 제압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나오신 분이면 당선이 되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언은 헌법에 대해서 정면 도전이고 그러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대한 비평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도 한명숙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대법원 앞에 가서 데모까지 안 했습니까? 지금 근데 나는 그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데모한 일은 없어요. 지금 데모한 적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그 잘못된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추인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예, 뭐가 기종노제 고용 세습 문제, 자기가 퇴직하면 자식이 이어갖고 하는 문제.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런데 지금 사실 강성 기종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작업장에 그 전부 단체 협약을 보면 고용 세습 조항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진주의료원도 그래서 폐업해버렸습니까? 진주어려는 없습니다. 도민의 세금만 축내고 맨날 스트라이크만 하고 일을 안 해서 폐업을 했죠. 지난번에 메르스 때 경남이 음압 병상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진주의료원은 다 전부 그 중환자실이 다 음압 병상이었지 않습니까? 음압 병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뭐 조수에 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또 거짓말을 홍준표 한다. 후보님 쭉 토론 태도를 어떻게 보면 저런 분이 대통령 그것을 되면 국민을 그것을 갖다 얼마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번 조국 사태에는 기회가 평등했습니까?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결과가 정의로웠습니까? 다 아니거든요. IMF 이후에 경제가 내리막길 간 것은 18개월이 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 대통령 들어오고 이달까지 26개월째 경기가 하강 국면입니다.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통계청 발표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다. 근데 경제가 힘드니까 처음에는 전 정권 탓을 했어요. 박근혜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요즘 와서 문 대통령 어제부터인가 세계 경제가 그렇다. 이제 세계 경제 탓을 하더라고.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김건모뿐이야. 이 국민 세금 3천억씩 들인 비행기를 자기가 해외 출장 가는데 자가용처럼 사용한다? 등의 전용기로 타고 나오는 이해를 하지 마. 국방부 장관 전용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전투용 장비를 자기 전용기를 타고 해외 출장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러면 국내에서 탱크 타고 다녀도 되겠네? 안전하게 교통사고 안 나게. 막말 또 다소 가벼운 언행, 보수로서 품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내가 막말한 거 한번 대보십시오. 죽자 시리즈라고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뭐 사적생 그것도 막말이네. 뭐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사적생 뭐 그 이야기한 것도 죽자는 이야기야. 그것도 막말이네.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그 팩트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참 서가하셨다. 그 말했으면 절대 막말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옛날에 사실 막말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심했죠. 대통령 짓 못해 먹겠다. 좌파우파도 싸움 싫어해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그건 조직폭력배밖에 없어요. 그러나 왜 싸워야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내세우는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게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막말을 넘어서 그건 쌍욕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 꼰대 이미지라는 거는 이게 붙여버리면 이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젊은 꼰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젊은 여성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고 홍준표는 상남자입니다. 난 막 그렇게 살아요. 적어도 내각시에 관한 문제는 그는 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사는 거예요. 조국 장관도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지가 책임지고 들어갔으면 지각시 살고 지 딸 살고 자기 사촌동생 살고 친동생 살고 다 살았을 건데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바람에 딴 사람들이 가족 전체가 범죄자이 돼버렸어요. 내가 그런 거 쳐다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가족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각시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야지. 내가 대신 들어가야지. 나는 인생을 그래 살아요. 난 내각시 덕에 사는 사람이다. 부엌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 아니 우리 집사람이 못 들어오게 해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거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지금은 부부 맞벌이라고 캐리어 우먼 시대야. 여성이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대야. 우리 아들들은 요리도 하고 밥도 짓고 다 합니다. 그 뒤에 내가 설거지도 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살면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다 해요. 문재인 후보가 4년 전에 대선 슬로건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게 나라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라냐에 앞장서서 또 요즘 돌고 있는 말이 나라가 네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람이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입니다. 당장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부가 지고 그걸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네. 그런 부분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만만히. 종일 우리나라 감사원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정책감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 보시죠. 네,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그렇게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휘둘리면 안 되죠. 정세를 하는 거. 이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정세하는 것,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그렇죠, 예. 법률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세율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코로나가 밤 9시 이후에만 창궐 합니까? 아니 미국 당국에는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그 뜻입니까? 그건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네, 잘 몰라요. 북풍 공작 색깔론 이야기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색깔론도 아니고 북풍 공작도 아니고 본질론입니다. 그러면 국토방위는 왜 합니까? 추적이 어디입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 안전과 아니,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북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 때도 640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 뇌물 이야기를 하니까 책임지라. 내 책임지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니면 내가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토론하시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고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은 이게 집권하고 난 뒤에 본색이 드러날 걸 왜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도 오락가락하고 선거 때문에 내가 국가 경영 한번 해보고 싶어. 때가 되면 가진 자의 것은 정당하게 가졌으면 인정해주고 없는 자에게 기회가 주는 새로운 기회가 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 검사의 진로 쪽에 심정이 황폐해진 원인은 나중에 그냥 잘못된 시장에서 검찰이 넘어와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심정의 황폐, 거의 우리 사회 상상부의 부패 구조를 다 뿌리 뽑아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돼요. 저리 폭력을 달려드는 그만큼 돈이 많이 남는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총리의 언론관계 발언도 잘한 겁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비판적인 신문이 조선동화가 손학이 있다면 다른 언론과 총리 방송은 총리 발언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권력의 치에 오만해질 때 민심은 정권을 떠납니다. 우리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심이 될 인물이 홍준표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임시적 징전 아들인 이 홍준표를 고향의 사람들이 찍어서 바람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참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1년 6개월 도정을 맡겨보니까 4년을 더 맡겨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의 보수냐, 위선의 진보냐, 강한 안보냐, 종북 안보냐,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십시오.